네, 이번에 파트 3 에피안의 재무정보, 여기 파트 3입니다. 네. 이제 재무정보를 가져왔는데요. 이번에 그래서 제가 그냥 땡큐, 10K, 그러니까 분기보고서, 분기감사보고서를 제가 읽고 중요한 부분만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전문성 있게, 이 회사 연력은 창립연도 1999년에 만들어졌고 현재 2020년 11월 13일 시가총액은 약 6.94 빌리언, 우리 하나로 따지면 약 한 7조 2천억 정도 되는 회사, 매우 좀 작은 회사입니다. 기관들이 투자하기 조금 작은 회사 중에 하나고요. 비즈니스 모델은 아마 계속 언급됐지만 로우코스트 어토메이션 플랫폼이라고는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저가로 뭔가 이렇게 자동화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되게 놀라웠던 게 헤드쿼터가 되게 많아요. 미국, 캐나다, 스위스,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호주, 스페인, 싱가포르, 스웨덴 이렇게 다양한 국가에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단순히 앱을 만드는 회사면 한 군데서 그냥 하면 될 텐데 이제 컨설팅 서비스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회사, 이런 국가들에 존재하는 것 같고, 뭐 특이점이라고 하면 영국이나 프랑스 다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독일의 금융 중심 국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서두에 언급된 것처럼 이게 금융 서비스 관련된 고객들이 많다,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회사의 이제 상장일은 2017년 5월 25일이고 최초 상장가 약 한 15불 정도로 기사에서 읽은 것 같아요. 오, 그래요? 그리고 이제 회사 종류는 당연히 요즘 뭐 한참 인기 많은 소프트웨어 에서 서비스라는 소프트웨어를 파는 그냥 회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20년 3분기 매출, 그러니까 연단위 누적 매출이 291.6밀리언으로서 현재 시가총액을 곱해보면 23배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께서 판단하셔야겠지만 20배가 넘어가면 약간 좀 부담스럽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뭐 그건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각자의 판단이지만 항상 이제 커넥트님이 말씀하실 때는 PSR이 20배 이상이면 조금 이제 위험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 이런 이제 기준을 주고 계십니다. 네, 뭐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예를 들면 내년 매출이 한 30% 여기서 성장한다. 그럼 PSR이 또 내려가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결국 이런 성장하는 회사들은 몇 배로 성장할 거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예, 그건 뭐 앞에 시장 전망을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재무정보를 되게 간단하게 블룸버그에서 제공된 자료를 이렇게 인용하자면 현재 주가는 99.09불이고요. 아니 15불에 상장됐다면서 지금 99불 된 거예요? 그렇죠. 2017년이니까 지금 8, 9, 10, 3년 만에. 이거 집 사지 말라니까요. 투자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저는 사실 오늘 알았어요. 푸꾸님도 투자하고 계십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아하, 너무 아쉽다. 네, 저는 이거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못했고요. 완전 워렌 버핏이네요. 네, 이해 못하면 투자 안 한다. 네, 안 했어요. 진짜 주가 막 오르더라고요. 멋있다. 그래서 뭐 어찌됐건 그런 상황이고, 이제 레베뉴 자체는 쿼터리 레베뉴가 지금 뭐 한 77밀리언, 그러니까 3분기 매출이 약 한 77밀리언 정도 됐어요. 한 800억 정도 되는 돈이고, 밸런스시트 기준을 보면 이렇게 토탈 라이빌리티가 뭐 전체 자산, 그러니까 전체 자산에 비해서 토탈 라이빌리티가 뭐 얼마다, 이건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연히 이 회사는 지금 부채가 거의 없고요. 사실상 파이낸싱 자체를 주식 발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뒤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가 움직임은 이런 상황이고요. 상향. 예, 아무래도 이게 언택트도 뭐 이러면서 최근에 올라간 그 회사이고, 장기적으로는 저도 괜찮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그 변동성이 생겨서 뭐 주가 확 빠질 때 사보는 것도 나름 추천을 드리나, 이건 개인적인 의견임을. 이게 또 아까 보니까 3분기에 나름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조금 혹시 뒤에서 설명. 어닝 서프라이즈 얘기는 많이 못했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3분기 적자 폭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주가 확 튄 구간이 좀 그거랑 그거에 반영되지 반영된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저희가 하는 모든 종목들이, 모든까지 아니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3분기에 약간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네. 그래서 많이 좀 봐주세요. 네. 자산 현황은 이렇습니다. 원래는 이게 밸런스 시트라고 표현하는데 좀 쉽게 설명드리고자,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들이고요. 대부분 현금으로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올해 뭐 매년마다 이 회사가 신주 발행을 해요. 주식 발행을 해서 그 주식 발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금 들고 있고, 그걸로 이제 뭐 M&A를 하거나 인수를 하거나 아니면 확장을 하거나 뭐 새로운 건물로 이사를 가거나 뭐 이런 데 쓰이고 있고요. 여기서 봐주시면 전체가 예를 들면 492밀리언, 그러니까 하나로 약
5천억 정도 되는 이제 자산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현금성 자산이 4천억이니까 이 회사가 막 당장 부채 때문에 망할 것이다 이런 회사는 아니고 이제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으로 이제 투자를 해서 어떤 영향을 넓히거나 새로운 헤드쿼터에 투자하거나 아마 그런 데 쓰이지 않을까 저는 나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볼 만한 거는 없다고 전 생각을 해요. 이제 자산이 네. 근데 크게 늘었네요. 작년 대비 네. 주식 발행을 신주 발행을 올해 아. 2020년도 5월 달인가 뒤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 주식 발행을 추가로 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 주가가 계속 조금씩 빠지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나머지는 특별히 뭐 이 회사가 뭐 프로퍼티 앤 에코멘트를 해봐야 대부분 아마 이제 리스 자산들 건물에 대한 임대 뭐 이런 쪽이고 크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은 눈에 띄게 뭐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은 없어서 제가 네. 보는 거는 이제 캐시가 많이 늘었으니까 저번에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에쿠티 발행으로 그런 것 같고 작년 대비 굿윌이 없다가 생긴 걸 보니까 1년 사이에 좀 적극적인 맞아요. 그 이제 맞아요. 인수 활동을 한 것 같아서 맞아요. 네, 뭐 그래서 좀 자산이 많이 뛰었나 보네요. 맞아요. 그거는 제가 뒤에 이제 한번 다시 말씀해주시죠. 설명드릴게요. 이게 현재 부채 상황이고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단기 부채도 전체 자산 대비 되게 작은 포션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크게 차지한 부분이 이제 deferred revenue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9,600만 정도 되는데 이게 단기 부채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제 항목인데 이건 쉽게 얘기해서 돈을 받았고 서비스를 제공을 아직 안 한 거예요. 근데 이 회사는 어떻게 보면 원가가 굉장히 낮은 회사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부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남한테 주긴 해야 되겠죠. 근데 주긴 줘야 되는데 뭐 이것 때문에 망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이제 뭐 정말 순수하게 은행에서 끌어온 부채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투자하실 때 조금 뭐 이 회사가 망하진 않을까 이런 두려움은 좀 덜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저 디펄트 레비뉴가 생기는 이유가 그러니까 아까 10K에서 잠깐 봤는데 그러니까 매출 인식을 그러니까 여기는 이 회사는 먼저 선급을 받는데요. 맞아요. 네, 수수료를 전액 선급으로 받아가지고 이게 뭐 나중에는 다 이제 없어질 항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서비스만 사실 제공하면 부채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뭐 어떤 뭐 그러니까 1년 내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는데 1년 한 큐를 받은 거죠. 그래서 서비스만 제공하면 문제가 없다. 네. 그리고 뭐 장기 부채에서도 부채가 없어요. 네, 오퍼레이팅 리스 라이빌리티는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부동산을 이제 뭐 20년, 30년 계약을 해놨으면 그것도 나름 저희한테 부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뭐 오피스들이 되게 많았는데 거기에 자산들을 사지 않고 네.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그냥 뭐 10년, 20년 장기 계약을 한 거죠. 이 회사한테 그게 부채인데 뭐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되게 이제 통구생님이 굉장히 꼼꼼하게 봐주시지만 여기 2019년에서 2020년도까지 또 늘었잖아요. 한 20%? 아마 확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부채 관점에서 그런 의도로 만든 이제 장표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손익 현황은 이제 다음과 같은데 여기 아까 이제 뽀꾸님이 말한 것처럼 그 서브스크립션 피가 일부 차지하고요 매출에 그다음 프로페셔널 서비스가 또 이제 일부 차지합니다. 그 서브스크립션 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앱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그 관리 비용 등을 이제 고객한테 차지하게 되고 프로페셔널 서비스 같은 경우는 진짜 앱을 만들어주는 이제 저는 그렇게 좀 이해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코스트 오브 레베뉴를 빼고 나면 굉장히 마진이 높은 회사예요. 그렇죠. 네. 크게요. 네, 여기 보시면 거의 뭐 예를 들면 2020년 이제 뭐 그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222밀리언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2220억을 좀 벌어서 사용한 돈이 한 600억 정도 되고 남은 1,500억 정도 되니까 매우 이제 마진이 높은 회사죠, 쉽게. 그래서 이렇게 비용을 제하고 나면 아직까지는 단기 순이익은 마이너스인 회사입니다. 아직 흑자 전환을 하지 못하는 회사고 네. 근데 향후에 단기간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매출 성장한다면 충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이자 비용이 특별히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지루한 얘기를 했고요. 근데 주요 내용을 정리해봤는데 매출의 약 한 17에서 20%는 미국 정부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돈이에요. 그리고 30%는 해외에서 발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체 매출의 30%는 해외에서 발생하고 미국에서 70% 발생하는데 전체 매출 기준에서 또 20%는 미국 정부기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매출의 안정성은 좀 있다. 이런 거고 뭐 여기서 턴 라이센스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아마 이것도 서브스크립션인 거예요. 1년 단위로 주로 계약을 한다. 1년 뒤에 또 이제 계약을 연장하고 이런 부분이고 프로페셔널 서비스는 아까 뿌꺼님도 말씀하셨지만 프로젝트별 단위 계약인데 고정 가격으로 체결할 수도 있고 시간별로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이고 펑크생님이 말씀하셨던 M&A 노 무슨 솔루션을
뭐 한 690억에 샀는데 이게 무슨 로보틱스 뭐 관련된 회사 저도 자세히 찾아보지 못했는데 뭐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냥 작은 회사에 괜찮은 기술이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인수를 한 것 같아요. 아 이게 그래서 아까 굿윌에 반영이 된 그렇죠. 거예요? 굿윌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법률적 이슈, 그러니까 뭐 소송 없고 현재까지는 전 이 부분이 사실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이제 그 뽀꾸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네. 4대 미국의 회계법인과 네. 전략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면서 네. 프로페셔널 서비스 매출을 기여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이지 했는데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뭐 어떤 회사들이 이제 컨설팅 회사에 가가지고 네. 나 이런 회사를 만들고 싶다. 컨설팅을 좀 제공해 다오. 그러니까 음. 그런 회사들이 4대 회계법인들이 앱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제시할 거잖아요. 이렇게 만들면 회사가 효율적으로 변할 것이다. 그럴 때 에피안을 쓰는 거죠. 에피안이랑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컨설팅은 회계법에서 제공하고 그 세부적으로 어떤 응용 프로그램 관련된 거는 에피안에서 제공하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 4개 회사들 저희가 알고 있는 네. 4개 회사들과 잘 일을 하고 있다. 아, 그러면은 조금 이제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게 그렇게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통해서 얻은 그러니까 제공한 뭐 서비스가 나중에 서브스크립션 피 쪽의 매출을 상승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겠네. 네,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현재는 서브스크립션 피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류가 났는데 2019년 3분기 대비 2020년 3분기 매출 관점에서 보면 네. 16.9% 상승했어요. 근데 서브스크립션 피에서 관련된 매출이 올랐고 음. 프로페셔널 서비스 부분의 매출이 좀 저조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전반적으로 올랐다. 그래서 서브스크립션 피가 매우 중요한데 네. 서브스크립션 피만 또 떼놓고 보면은 기존 고객이 뭔가 서비스를 더 요청을 하면서 매출이 는 게 뭐 더 많다고 하더라고. 신규 고객이 는 것보다는.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매출 추이가 좀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서브스크립션 레베뉴의 그로스 마진은 90%라고는 하는데 결국 서브스크립션을 많이 해야 많이 돈이 남는 거죠. 그리고 마케팅 비용하고 R&D 비용이 작년 대비 한 24에서 15%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당연히 매출이 증가하니까 그만큼 비용도 같이 증가시킨 걸로 보여지고 제너럴 익스펜스 비용도 이제 직원들의 고용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펑클생님이 여쭤보신 것처럼 이 회사는 돈 어디다 끌어졌으냐? 대출을 하지 않고요. 아마 안 해줄 거예요. 아직 작아서. 2017년 5월에 이제 최초에 뭐 770억 정도, 2018년도 50억, 2019년도도 한 1000억, 2020년도 한 뭐 1000억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약 한 4,100억 원, 그러니까 네, 땡겼군요. 예, 주식 발행해서 땡겼고요. 그 어떤 인수 대금을 가지고 M&A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매출 증가하기 위해서 사무실 확장하고 사람들 고용하는데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10K에 제가 본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만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드려봤고요. 네. 저렇게 주식 발행을 많이 했는데도 주가가 이렇게 올라준다는 거는 정말 투자자들이 신뢰를 갖고 있는 회사라고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아니 심지어 이제 2020년 6월 달에 이렇게 신주 발행을 그랬네요. 했다라는 건 네. 잘 클로징이 됐다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데. 되게 고무적인 거죠. 네. 아마 이제 그럴 거예요. 이제 신주 발행 뉴스가 나오면 좀 떨어지겠죠. 희석 효과가 네.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출이 계속 성장할 거다. 그 돈을 투자를 잘 할 것이다. 이제 잘 쓸 것이다. 이런 생각에 신뢰를 받고 있는 회사네요. 주가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요. 네. 뭐 저희는 이제 예측이 아니라 월스트리트에서 현재 주가 수준은 홀드 해라. 그리고 뭐 이제 중간값, 평균값은 79불, 현재 값은 99불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는 뭐 이런 잘 모르겠지만 PSR을 약간 곱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곱해보니 23 좀 높다. 이런 상황인 것 같고 뭐 여러분께서 알아서 판단하셔야겠지만 주가가 좀 많이 빠진 날 이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이 회사를 지금 이제 오늘 영상을 찍고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갑자기 뭐 팬데믹 뉴스가 또 나와가지고 주가가 막 올해 저희 2월달에 봤던 모습을 보여요. 네. 저는 그때 살 것 같아요. 확 빠질 때. 왜냐면 부채가 없으니까 망하진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확 집어넣을 것 같은 이 주식에 대한 저의 나름 써머리입니다. 네. 벌써 끝났네요. 저희가 이렇게 한번 영상을 3개씩 나눠봤는데 저는 매우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좋았어요. 네. 네. 자기가 맡은 파트들이 다 있어서 그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분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서 좀 바쁘시면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궁금하다, 어떤 시장의 어떤 전망이 궁금하다, 아니면 그냥 재무 정보가 궁금하다, 그러면 저희가 재무 정보를 대신 읽어드릴 테니 이것만 보셔도 나름 뭐 정리를 결정은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결정한 데는 문제 없을 것 같고 앞으로도 좀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저희가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 좋은 컨텐츠 더 잘 만들 수 있게 항상 족구알 땡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